그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AI 제가 실제로 이벤트 에이전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해커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긴 한데 AI 시대의 해커톤이 이쪽 창업 환경을 어떻게 바꿔놨는지가 너무너무 드라마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여기 혹시 그 네 분은 해커톤이라는 걸 참석을 해본 적이 이전에도 있으시죠? 있으세요? 처음입니까? 일반적으로 해커톤이라고 하면 해킹 플러스 마라톤이라서 옛날에 막 2박 3일씩 다 모아놓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전 이게 그 디스럽트라고 하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해커톤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큰 공간에다가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3박 4일, 2박 3일 동안 그냥 밥밥만 잘 먹이면서 개발시키고 목업을 만들고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수백 명이 한 방에서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작동을 하지 않아도 제품이 워킹을 하지 않아도 그냥 끝냈던 시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아 보이면 수상했습니다. 막 파워포인트 만들고 대시보드 예쁘게 나오면 그냥 수상 축하드립니다로 끝났던 거죠. 그게 시장에서 먹히고 안 먹히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옛날에 해커톤 불과 1년 전에 해커톤만 하더라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만드시고 계셨던 그 피치 덱이라고 하는 파워포인트만 잘 만들면 수상하는 게 어렵진 않았던 시대가 되는데 지금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MIT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해커톤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어설픈 성공의 냄새만 맡게 만든다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달라졌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좀 벽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개발의 기억도 모르고 저는 그 코딩 수업을 배우다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항상 막혔어요. 자바스크립트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바스크립트가 나를 계속 괴롭혀서 무슨 스파르타 코딩 클럽 이런 거 하다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회원 탈퇴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항상 그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설령 개발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마케팅이나 디자인 쪽을 아예 모르면 아예 제품 출시를 못 하는 거죠. 개발원에서 코딩돼서 애플리케이션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해커톤을 하게 됐을 때는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때려박아서 막 개발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물어볼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도 발표 자료를 AI로 많이 만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도 이 슬라이드는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제만 던졌고요. 이러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고 이미지는 내가 추가할게라는 내용만 클로드한테 던졌어요. 던지고 나온 걸 제가 파인 튜닝을 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성의한 작업이냐, 그게 아니라 결국엔 사람의 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카카오에서 해커톤을 했는데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박 4일, 2박 3일을 한 공간에다 때려놓고 못 내보내게 하고 밥만 계속 먹이고 맛있는 거 먹이고 해요. 실제로 제가 이더리움 타일랜드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대구로 치면 엑스코 같은 데다가 사람들 다 때려박고 거기서 막 3박 4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카카오에서 최근에 했던 해커톤은 10시간에 끝났고요.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해커톤은 2시간 만에 끝났어요. 어떻게 하냐면 2시간 동안 할 동안 주제만 던져놓고 2시간 동안 열심히 개발하세요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프로덕트가 개수가 몇 개였냐? 60명이 참가했는데 57개가 나왔어요. 프로덕트가, 제품이.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여기 나오는 엔트로픽, 그다음에 리플릿이 공동 주최했던 거는 2시간 안에 무조건 작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표하시는 파워포인트는 의미 없고 이게 실질적으로 워킹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엄청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시간 동안 줬더니 제품이 38팀, 그러니까 제품을 완성한 팀이 38팀, 개발자 99명. 그러니까 전체 참여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제품을 2시간 만에 만들어 버렸고 배포를 한 겁니다. 요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 6번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은 혼자시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제 이제 실명을 까긴 그렇고 회사만 말씀드리면 모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저한테 창업을 하고 싶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으신데요? 애가 셋이라 아이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좋다.
형 자본은 얼마나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본은 한 5천만 원 있대요. 그래서 그냥 대기업을 다니라 그랬어요. 왜 나오시냐? 그랬더니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3분 내로 창업의 의지를 꺾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앱을 만들려면 일단 기획자 있어야 되고 iOS, 안드로이드, 프론트엔드, 백엔드, 서버, 보안, 그다음에 형 하면 8명이다. 8명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월급 받으면 8, 26이니까 1,600만 원이죠. 1,600만 원에 3개월이면 4,800인가요? 그러니까 형이 준비하는 자본금 5천만 원 제가 3개월 내로 다 없애드릴 수 있다. 월세 제외, 인터넷 비용 제외, 각종 비용 제외. 그래도 하실래요? 네, 다 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도만 갖고 계시면 정말 좋은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실행은 여러분들한테 다 열려 있거든요.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원하시는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창업하시는 여러분들, 어떤 의제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 좀 놀랐는데 직원이 그러니까 핵심 팀이 11명이라는 하이퍼 리퀴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 매출이 844 밀리언이니까 대충 1000 곱하시면 돼요. 844만에 1000 하면 한 8천억 되나요? 그러니까 11명이서 그 정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3.6 밀리언. 그러니까 매출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1인당으로 치면 그렇다는 거죠. 1인당.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조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크니까 그걸 N으로 나누면 1인당 나눌 수 있는 맨파워가 만들어내는 돈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팀을 만들어서 10명, 11명씩 고비용으로 제품, 프로덕트를 만드는 시대가 이제는 지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케이스를,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다는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키로라는 앱입니다. 키로는 그 우리 1kg, 2kg 할 때 그 키로거든요. 이 회사는 요분이 대표거든요. 저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분은 여기 써 있지만 비개발자입니다. 개발자 아닙니다. 개발자 아닌데 이 앱의 컨셉이 뭐냐면 러닝하면 러닝 앱 같은 거 가끔 쓰시죠. 막 예를 들어서 수성못을 돈다 그러면 내가 수성못 막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루트 찍잖아요. 키로의 앱의 컨셉은 뭐냐면 내가 뛴 거리의 점을 이어서 면적이 만들어지면 그 땅은 제 겁니다. 가상 세계에서 그 앱 안에서 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수성못을 한 바퀴 쭉 돌고 수성못이라는 면적에 점을 찍어서 그 면적을 제 걸로 만들면 인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바깥 다음 날 러닝해서 거길 또 뛰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겁니다. 그래서 러닝 크루들한테 되게 좀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야, 뭐 서울로 치면 야 마포구 어디는 우리 거다. 그래서 앱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제 앱을 런칭을 했을 거잖아요. 지금 유저 수가 8만 명이 넘습니다. 3개월 만에. 그 다음에 월간 사용자, 그러니까 MA 유저, 예. 그 다음에 일본 사용자도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회사 몇 명일 것 같으세요? 지금 8만 명 쓰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회사니까 몇 명? 그냥 뭐 퀴즈입니다. 몇 명 대충? 한 명? 아쉽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 혼자서 하신 건 아니어서 한 명은 아니고 2명입니다. 2명. 요분 포함해서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좀 늘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여기 투자한 투자회사 심사관한테 물어봤어요. 몇 명이냐? 그랬더니 대표님 한 명이랑 마케팅 한 명 있을걸요? 2명인데 이걸 만들어서 8만 명이 있어요? 네. 그런 시대다. 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달려라 그려라 차지해라라는 게 여기 슬로건이에요. 여기 면적 보이죠? 이런 선. 그래서 러너들이 달린 선이 가상세계의 내 앱이 되는 거죠. 이게 되게 그게 비즈니스가 됩니까? 라고 할 것 같지만 8만 명 정도가 쓰게 되면 광고를 붙이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러닝할 때 우리 앱 쓰세요. 러닝할 때 우리 운동화 사세요. 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 정도 앱을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린 한 8명, 9명 정도 필요했을 거예요. 디자인해야죠. iOS, 안드로이드, OS 따로 해야죠. 서버, 백엔드, 보안 다 설계해야죠. 로그인 세팅해야죠. 결제 모듈 붙여야죠.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분이랑 심지어 비개발자인 대표랑 마케팅하는 사람이랑 합쳐서 끝났다.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대형 그게. 다른 거는 여러분들도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검색을 뇌를 이제 의탁하시지 않나요? AI에? AI야 뭐 데이트 코스 3개 짜줘. AI야 뭐 이걸 해줘. 주로 뭐 쓰십니까? 요새는 제미나이가 요새 좀 안 쓰이는 것 같긴 한데 그쵸? 요새 최고는 클로드랑
최근에 나온 챗GPT 5.6, 5.4였나요? 오늘 최근에 릴리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많이 쓰시죠. 그 이 회사는 제일기획이라는 광고 회사를 다닌 대표님이 만든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도 개발 인력이나 이런 게 많지 않거든요. 핵심이 뭐냐? AI한테 어떤 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 회사를 노출하면 어떻게 해야 돼를 해주는 회사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수성 호텔이라고 칠게요. 호텔 수성이라고 칠게요. 나 결혼식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유명한 호텔 좀 추천해 줄 수 있어라고 하면 AI가 한 두세 개 리스트를 쫙 빼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여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AI가 알려주지 않는 브랜드는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게 아니라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는 걸로 귀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AI한테 잘 물어보고 AI가 나를 소개시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검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광고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뭐냐면 노클릭 신드롬입니다. 예전엔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런 거 검색하셨고 스크롤이라도 몇 번 하시지 않았나요? 그리고 뭐 1페이지, 2페이지 눌러라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무신사 같은 데서 뭘 산다고 할 때 후기도 좀 보시지 않았나요? 안 본다는 겁니다. 옛날엔 클릭을 유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AI가 추천해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소 안 좋은 거지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AI가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브랜드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였냐면 역 알고리즘으로 물어본 거예요. 야, 근데 이런 거 유명한 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AI한테 반대로 물어보는 알고리즘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AI가 어떻게 알려주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거를 기업들한테 팔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요? 뷰티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세럼을 만드는 회사예요. 여성분들 세럼을 만드는 회사인데 K뷰티가 얼마나 많아요. 브랜드가 그냥 몇만 개 되지 않겠어요? 그럼 AI한테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클로드야, 내가 이번에 피부 때문에 진정을 위해서 세럼을 사야 되는데 뭐 좀 친환경이고 좀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세럼을 좀 추천해 주겠어? 라고 했었을 때 우리 브랜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브랜드를 나오게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한 것들을 취합하게 하는 것을 역으로 계속 AI한테 데이터를 심어주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실제로 저희 같은 에이전시들한테는 예전에 이렇게 소개를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슨 회사고 저희는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 국내 제일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개글로 많이 썼거든요. 지금 그렇게 회사 속에서 쓰면 AI가 하나도 추천을 안 해줘요. 최고가 뭐죠? AI 입장에서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뭐가 최상인데요? 상대적인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AI에 검색되기 위해서 그 회사 소개서를 어떻게 쓰냐면 저희는 몇 년도에 설립돼서 몇 명의 행사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이랑 해봤어요라고 아주 조목조목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개글 형태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최고의 서비스, 뭐 고객 만족, AI가 고객 만족 극대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AI 입장에선 최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AI가 최근에 많이 레퍼런스를 삼는 자료가 어디냐? 위키. 그 다음에 링크드인. 인스타그램이 좀 안 좋대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AI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러면 메타에서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을 못하게. 보안 때문에. 근데 링크드인 같은 경우나 보도자료 이런 걸 하면 AI가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링크드인에서 좋은 글, 이 사람 되게 전문가네, 보도자료에 뉴스에 브랜드도 나오네, 이런 수치가 있네, 그것들을 다 엮어서 역으로 릴리즈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창업 아이템을 새롭게 뭔가 만드시게 된다고 하면 AI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 회사도 존재하지 않는 회사가 되어 버리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떤 창업 아이템을 갖고 있고, 하다못해 제가 어저께 그 팟캐스트 같은 걸 같이 진행하다 좀 놀랐는데 요즘엔 10대 분들이 그렇게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하신다면서요. 제가 40대라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고등학생들도 스마트 스토어를 한 번 정도는 해본다는 거예요.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보는 경험. 근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브랜드를 만드시거나 할 때 이제는 사람들이 구글링을 안 한다는 거죠. 검색을 안 하고 네이버도 잘 검색을 안 하는데 AI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걸리려면 최상의 최고의 멋진
뭐 느낌 있는 이런 거 이제 AI가 검색을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서비스를 굉장히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블로그 같은 거나 링크드인 같은 걸 하신다면 아주 주기적으로 계속 글을 올려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AI가 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표가 이렇습니다. 벌써 출시한지 이 회사 출시한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런칭한지. 그러니까 벌써 누적 계약액 10억이고 이게 뭐냐면 AI 언급률 상승이라는 게 뭐냐면 이 회사한테 맡기고서 저희 AI가 저희 좀 알아채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검색 상승률이 30%가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 글을 쓰고 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 회사한테 돈을 주고 맡겼더니 AI가 우리 회사를 추천해 주니까 매출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결론은 못 만드는 제품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의도만 갖고 계시면 너무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연자로 제가 만든 거 아니라고 저는 의도만 넣었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강연 자료를 만들고 싶으니까 만들어내. 나 잔다. 그 자고 일어나는 거고. 그 저희 올해 그 WCIF 이번 홈페이지도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의 얼개는 클로드가 다 짜줬습니다. 제가 좀 놀랐던 거, 좀 소름 돋게 좀 무서웠던 거 뭐냐면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이건 작업량이 좀 많아서 한 6시간 걸릴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난 뭐 하면 돼? 그랬더니 주무시고 오세요. 그래서 11시쯤에 밤 11시쯤에 그 명령 걸어놓고 잤어요. 졸려갖고. 졸려서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났더니 자 다음 창을 다 크롬으로 열어보세요. 크롬으로 땅땅땅 열었는데 그때 느낀 건 개발자분들 어떡하지? 개발자분들 커리어 어떡하지? 그래서 여담인데 제가 아는 회사 대표님네 회사의 개발자분은 퇴사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유가 뭐냐? 이 AI가 자신의 커리어를 잠식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자신이 없다. 더 이상 AI를 자기가 이길 자신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개발자로서의 커리어는 여기까지. 대신 원래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하겠다. 그래서 지금 NGO 가셨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는 CTO 한 분이 보안과 뭐 유지 보수를 혼자 다 하고 계시는 상황이 됐고 개발자분들은 줄퇴사 중. 그러니까 그게 회사 처우가 안 좋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이 의도만 있으면 이제 못 만드는 제품이고 저도 제가 어저께 다른 대표님한테 뭘 받았냐면 대표님 카드 매출 카드 이거 쓴 거 막 이렇게 종합하고 싶지 않으세요? 다른 대표님들 물어보니까 그렇던데 그래서 제가 AI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무료로 쓰세요라고 해서 저한테 서비스 링크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거 돈 받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거 다음 날 누가 카피하면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IT 서비스 같은 거를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단가에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서비스가 아니면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정말 의도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만 그 제가 추천하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그 AI가 실행하는 시대 인간에게 남는 건 의도라는 요 해시드 김서준 대표라는 사람이 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고요. 요 왼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3D로 나왔는데 그 노정석 대표님이라고 예전에 회사를 뭐 연속으로 매각하신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만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김서준 대표는 해시드라고 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의 대표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큰 부를 이룸과 동시에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키로랑 GPTO라는 회사의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해시드에서 하고 있는 해커톤은 니트로 서울이라 그래서 니트로 뭔지 아시죠? 왜 그 자동차 영화 이런 거 보면 막 쟤를 이겨야 되니까 버튼을 누르겠어 하면서 빵 누르고 갑자기 막 연료가 분사되고 날아가는 그 니트로 할 때 그 니트로거든요. 그래서 이 니트로 해커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커톤의 시간 자체가 뭐 자 날밤 새고 내일 만나요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집중을 많이 해서 짧은 시간에 프로덕트를 만들었고 거기서 나온 아이템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키로랑 저기 GPTO 같은 서비스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비개발자고 저는 개발을 하다 포기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거든요. CS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사이트를 개발하면서 좀 희열을 느꼈던 건
나도 이제 GitHub 쓸 줄 안다 했어요. 나도 이제 커밋이라는 걸 나도 할 줄 아네. 야, 씨, 이거 다운받아 갖고 HTML을 올린 다음에 푸시 버튼을 누르면 야, 이게 새로 고침이 되는 거구만. 그 엄청난 희열이 느껴지는데 한편으로는 예전에 개발 좀 한다고 막 제가 개발자 12년 차입니다 하고 하셨던 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저께도 다른 그 메인 스테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고, 근데 아무래도 지역은 진짜 예전에는 어떤 정보, 그다음에 자금 이런 것들이 좀 격차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서울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지간한 회사들 다 서울에 있잖아요. 심지어 글로벌 회사 오피스들도 다 서울에 있잖아요. 구글, 메타, 한국 오피스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발자들도 다 서울 중심으로 찾았어요. 개발자들 뭐 좋은 스타트업 찾으면 다 스타트업들 행사 다 서울에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명, 두 명에서 만든 회사의 가치가 1,000억 원 넘어가는 건 이제 일도 아닌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말 중에 multiply 20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곱하기 x 20배. 그러니까 혼자서 둘이서 만드는 회사가 지금 AI를 이용해서 20배 정도 성장할 수 없는 회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행이에요. 너네 회사 몇 배 성장해서 작년에 비해서 2.5배? 그럼 죽어가는. 20배 정도는 돼야 AI 시대에 살아남는 회사가 되는 거고, 실제로 솔로프레니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번 테이블에 앉아 계신 이제 혼자서 한다. 예전 같으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김서준 대표 인터뷰 보면 그 얘기도 해요. 이제 벤처 캐피탈이 의미가 있나? 옛날에는 창업하시면 벤처 캐피탈 투자 받아가지고 거기 네트워크 레버리지를 해갖고 성장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가치를 높인 그 창업자들이요, 투자를 안 받아요. 안 받아도 되니까 너 도움 없이도 알아서 바이럴 잘 되고 마케팅 잘 돼가지고 지금 연간 유저가 한 달에 막 4만 명, 5만 명이었었는데 VC가 왜 필요하죠? 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낮은 실패 비용이 형성이 됐습니다. 예전에 한번 창업했다 실패하면 뭐 연대보 중에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지금은 카카오 내비에 인수되는데 김기사 앱이라고 옛날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김기사 앱이라고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인데 제가 알기로 카카오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그분이 그 내비게이션 하나 개발하겠다고 아파트 담보를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창업 하나 하는데. 근데 지금은 아마 제가 장담컨대 클로드 만약에 프로 이런 거 쓰셔서 지금 페이블 말고 오퍼스인가요? 오퍼스 4.8에다가 그냥 명령 넣고 야 내일까지 그냥 티맵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줘라. 그거 만들 것 같거든요. 저는 심지어 배포 이런 것도 몰랐는데 다 알려주던데요. SQL은 슈퍼베이스에서 하시면 되고 배포는 베셀에서 하시면 되고 다 알려주길래 이제 의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참고로 저도 저희 회사의 위키, 그러니까 모든 걸 물어볼 수 있는 위키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 포탈 시스템 그거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개발자 저희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 근데 내가 원하는 의도, 나 이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너무너무 많아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어떤 도구를 쓸 것이냐만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인터뷰 좀 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정도 될 거예요. 될 텐데 시간이 없으시면 1.5배속으로라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고, 앞으로 이 김선우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워딩은 뭐냐면 휴먼 메이드 프리미엄의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 다른 인터뷰를 보면 저는 되게 동감을 하는 게, 이제는 기술적인 격차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 만들고 사람과의 접점의 면적이 얼마나 넓어지냐에 대한 비즈니스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소수긴 하지만 그 만든 서비스가 금방 카피당할 것 같은 것들은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 내가 이 시장, 이 문제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만 잘 갖고 계시면 디지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답이 넘쳐난다. 그래서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열심히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인데, 좋은 의도가 있으면 지금이 최고의 시대예요. 진짜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대행하는 걸로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 창업한 지 14년 6개월 됐거든요. 근데 예전엔 진짜
투자자들 한번 만나겠다고 콜드메일 그냥 이메일 보내고 제발 좀 만나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막 저희는 10억 받고 싶은데 투자자는 안 돼, 안 돼. 너네 5억이야, 5억, 3억이야, 3억.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 게 그게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의도, 저희가 이제 해커톤 주제로 드렸던 어떤 유휴 공간,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어떻게 하지? 난 이런 걸 바꿔보고 싶은데라고 했었을 때 최소한 IT적으로는 최소한 개발과 관련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이제는 안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냥 다 핑계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시든 갖고 있는 툴 그리고 최신으로 계속 나오는 여러 가지 툴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이따가 저 이제 이후에 이제 한국 대학 창업협회 회장님 황길정 회장님의 강연을 해주시긴 할 건데 결국 대학생분들 때부터도 이런 낮은 그 창업 비용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아까 말씀드린 저는 집을 담보 잡을 정도로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은 실패 비용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자 이제 그럼 진행을 또 할게요. 제가 강연을 마쳤으니까, 네, 박수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민망한데, 네, 지금까지 발표는 이정호가 했고요.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AI로 만들었지만 절대로 무성의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진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고 또 파인 튜닝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면 이제 투자자가 찾아오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돈 싸들고 찾아와요. 제발 저희 투자 좀 받아달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격차. 그리고 제가 이 말도 너무 인상 깊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샌드버드라고 하는 챗봇을 만드는 회사가 한국 사람입니다. 김동신 대표라는 분인데 그분은 미국에 지금 본사가 있고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되게 대단한 투자 회사에서 투자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글로벌 창업하고 뭐 글로벌로 나갈 수 있겠냐? 뭐 저는 뭐 한국에서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시장은 글로벌이고 네가 태어난 게 한국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되게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한국에서 창업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차피 시장은 글로벌로 열려 있고 그냥 내가 태어난 나라가 한국일 뿐이니까 항상 더 나가는 걸로 도전을 하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동기부여에 대한 말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